자, 두 번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다음 장에 한번 보실래요? 문제 2번에 합성인데 아까보다 좀 더 양이 많아요. 해서 지금 원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요, 놀이터 이미지 하나 하고요, 토끼 이미지 하나를 제공할 텐데, 그 두 가지 이미지를 이용해 줘서 이렇게 이미지를 합성해 넣으랍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지시된 사항을 쭉 따라가 볼게요. 자,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인데 누굽니까? 400에 600짜리의 캔버스를 생성해 보랍니다. 알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모든 이미지는 X를 눌러 주어서 종료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새로운 캔버스를 생성합니다. 새롭다의 new의 앞글자인 Ctrl N 눌러 주어서 작업창을 만들겠습니다. 자, 문제에 지시한 것은 얼마였죠? 문제는 400에 600이었습니다. 가로의 width에다가 400을, 세로 height에다가 600을 넣어주시고요. 반드시 단위는 뭐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픽셀. 리졸루션의 해상도 얼마입니까? 72. 컬러 모드 뭐 써야 한다고요? RGB. 확인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캔버스 작업창을 열어주시고요. 열려있는 창이 좀 작죠? 조금 작업창을 좀 늘려볼게요. 그리고 살짝 Alt 버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요. 자, 이제 첫 번째 지시가 끝났죠. 두 번째 보실게요. 상급 2번의 이미지를 새로 만든 캔버스로 복사해 오랍니다. 상급 2번을 가져오는데 우리 한 방에 가져올게요. 상급 2번의 이미지 하나 하고요, 3번의 이미지를 동시에 다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있는 이미지를 열기 할 거예요. 오픈에 O를 딱 갖고 와서 컨트롤 O 눌러서 우리 원본의 이미지 있는 거 아까 다운받은 곳이 있겠죠? 다운받았던 폴더로 가세요. 그 중에 소스 파일 폴더에 있을 것입니다. 에 가시면요, 저는 지금 이미지 형태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미지가 안 보이고요, 파일명만 보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 거죠? 상단 메뉴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있을 거예요. 요게 있을 겁니다. 여기 화면에 보기 버튼이거든요. 얘를 이용해 주어서 처음 보시려면은 큰 아이콘 누르시면은 이미지를 보면서 골라올 수 있어요. 큰 아이콘입니다. 그 중에서 상급 2번은 클릭, 상급 3번을 클릭, 동시에 두 가지를 불러오려면 하나의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또 한 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동시에 두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끄르기 아니에요. 클릭이죠. 그런 다음에 열기를 뿅 누르시면 두 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어요. 창을 조금 정리할게요. 자, 상급 2번의 놀이터 모양의 이미지를 우리 캔버스로 복사한답니다. 제일 쉬운 게 뭐랍니까? 왼쪽에 이동 툴입니다. 무브 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택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단축키 뭐라고요? V 눌러서 이동 툴을 선택해 놓으신 다음에 이 이미지를 끌고서 우리 캔버스로 끌어 놓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쓱 놓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복사가 되실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너무 크지 않나요?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적절히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지의 크기를 변신시킬 때 무슨 키 이용하시라고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에 앞글자인 T를 딱 갖고 와서 컨트롤 T 눌러봅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요. 하니까 화면상에서의 이미지를 작게 축소하기 위해서 Alt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축소해 보시면 이미지가 다 한눈에 보이죠. 이때에 축소했었을 때에는 무슨 키 이용하시라고요? 양사방 모서리에 있는 앵커점을 이용하실 건데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줄이면 가로, 세로, 비율, 우린 그 비율을요, 여러분 외우시면 좋아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을요, 레티오라고 합니다.
레티브라고 하는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해 줘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가로만 세로만 줄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살짝 줄여주어서 화면 높이에 맞춰 볼게요. 양쪽은 좀 클 수 있겠죠. 우리 이미지가 지금 현재 이런 모양새니까요, 요거에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 봅니다. 한 다음 완료할 때 무슨 키 이용하시라고요? 엔터. 다시 화면을 좀 크게 확대해 볼게요. 자, 이미지 변신 시켰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나오는 세 번째 보실래요? 레이어의 이름을 놀이터로 변경해 보랍니다. 자, 요것의 의미를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거에 포토샵에 오시면 여러분들 레이어스 창이 있는데, 요거 하나 팁을 좀 설명드릴까요? 그럼 현재 저의 레이어는요, 큼직큼직하게 이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은요, 작게 나온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 어느 레이어가 어떤 그림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요 오른쪽 빈 곳에 보시면 레이어 1이라고 하면서 이름 나왔죠. 이 이름에 있는 글자를요, 더블 클릭을 빠방 눌러보시면 레이어의 이름 변경할 수 있게 편집 상태가 되어지고요. 이때 놀이터 엔터 하시면 그림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설명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지의 그림을 좀 큼지막하게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스 창 빈 곳이 있을 거예요. 이 빈 곳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뿅 해보시면요, No Thumbnail, Small, Medium, Large 보일 겁니다. 이때 Large Thumbnail을 클릭하시면요, 저처럼 레이어 안에서의 이미지를 큼지막하게 보면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크다. 너무 크면 몇 개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미디움도 괜찮습니다. 인식은 되죠? 자,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이름, 인식까지 있는데 얘를 왜 굳이 이름을 넣어야 할까요? 현재 우리는요, 레이어가 몇 개 없어요. 한데 후에 우리가 중후반 때에 포토샵 작업하다 보시면요, 이 레이어의 개수가 막 30개, 40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막 500개 막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여기에 개수 너무 많아지니까 인식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어들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름을 지어 놓으시면요, 구분이 좀 쉬워지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볼까요? 4번에 보시면 출력 형태처럼 놀이터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세요. 무슨 키를 이용해 줬죠? 우리는요, 컨트롤 T 이용해서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를 맞춘 바 있었습니다. 다음 5번에 지시된 사항에 보시면 3급-3번에 있는 토끼를 선택해서 놀이터의 레이어에 갖다가 복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그림 중에서의 토끼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토끼 그림을 다 가져와야 합니까? 토끼만 영역지에서 가져와야 합니까? 토끼만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배경들은 가져오지 말아야 되고요, 토끼만 영역을 따서 가지고 오는 작업이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그 인터넷상에 보시면요, 여성 쇼핑몰 같은 데나 제품 판매할 때에 상세 페이지라고 해서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옷,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요, 배경은 없애버리고 사람만 따서 있는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린 그런 작업을 뭐라 하냐? 눕기라고 합니다. 즉, 분명히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대상체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오고 배경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작업을 눕기라고 하는데 엄청 많이 쓰는 작업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도 눕기라는 작업을 해 볼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 우리 배웠던 영역 지정은요, 누굽니까? 마큐라고 해서 네모나 동그라미 형태.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습한 것은 바로 뭘까요? 라조라고 해서요, 올가미 툴 세 가지입니다. 자유형, 직선, 그리고 자석이에요. 하네, 자유형 해볼게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자유형이 보니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로 어려웠을 거예요. 정확히 안 나와요. 두 번째입니다. 직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석이 괜찮을 것 같은데 자석은 자주 안 쓸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자주 쓰게 되어지는 영역 선택은요, 얘한테 있어요.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무슨 반짝거리는 막대기 보이죠? 이런 저희는요, 마술봉이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매직 완드라는 것이 있고요. 그 안쪽에는요, 퀵 셀렉션 툴 해석해 볼까요? 퀵, 빠르게 셀렉션 선택할 수 있는 툴, 도구이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게 말은 뭐냐? 이 퀵 셀렉션 툴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자, 선택해 볼까요? 퀵 셀렉션 툴입니다. 콩 지정하신 다음에 토끼 부위 오니까 동그라미의 십자 모양으로 툴 모양 바뀌었죠. 그쵸? 이번엔 뭐냐면 영역 선택의 범위인 것인데 단축키 들어갑니다. 엔터키 왼쪽이나 위쪽에 보시면요, 대괄호 열기와 닫기 있을 거예요. 이때 열기를 눌러보세요. 툴 동그라미의 사이즈가 작아지죠. 닫기에 보시면 커지고 있겠죠. 내가 지정할 영역의 기본 사이즈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끼 안쪽을 이용해 주어서 토끼를 영역 지정할 것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작게 지정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요. 그럼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를 클릭 내지는요, 끌기에 보시면요, 지네가 알아서 영역을 잡아요. 그쵸? 한데 조금 미비한 곳이 있어요. 어디요? 저는 이 등 쪽. 또 어디요? 발 쪽. 이게 뭡니까? 공간이 조그마니까 툴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 주어서 쓱 지나가면요,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스스로 알아서요. 하나의 팁, 한 번 한 작업이 되돌리고 싶었다. 무슨 키 원하시면 될까요? 컨트롤 Z입니다. 이런 경우 보실래요? 하다가 이만큼 나갔어요. 방금 한 것을 돌려주고 싶을 때 컨트롤 Z 있는 거죠. 그 다음 귀 좀 보세요. 아까는 툴이 컸기 때문에 귀는 선택할 수 없었지만 툴을 작게 만들어 주어서 지나가시면요, 귀도 선택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영역 선택 툴 중에 가장 쉬운 툴이에요. 자, 혹시 안 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끌고 갖다 놓으신 다음에 대형 토끼가 복사됐어요. 그런데 이 토끼의 모양새 보시면요, 크기와 위치도 달랐을 뿐더러 반대로 보고 있지 않나요? 그쵸? 자, 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자, 현재 가지고 왔던 토끼 레이어 보이시죠? 토끼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크기를 변형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축소하세요. 위치로 갖다 놓으세요. 지금 우리의 그림은요, 발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쵸? 안 보이죠, 발끝이. 발끝이 안 보이니까 아래로 좀 더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숨어야 되겠죠. 완성되었으면 엔터 하시면 아직 안 돼요. 완성 안 됐어요. 혹시 엔터 하시면 다시 컨트롤 T 누르세요. 뭐 해야 합니까? 좌우를 뒤집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컨트롤 T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네온 박스 안쪽에 마우스 우클릭해 보시면 메뉴가 보여요. 메뉴 중 제일 아래 두 가지가 보입니까? 플립 허리전털과 플립 버티컬 보이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베란다에 큰 창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커튼 같은 게 지금 설치되어 있을걸요? 그쵸? 근데 커튼이 가로 형태에 있는 게 있고요, 세로 형태에 있는 것도 있어요. 요즘은 가로를 많이 쓰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블라인드라고 하죠. 옛날에는 베란다에 세로 형태의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버티컬이라고 하죠. 버티컬은 세로 형태 말하는 것이에요. 허리전털은 가로 형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좌우의 가로를 뒤집어 주는 거잖아요. 플립 허리전털 눌러보세요. 그러면 좌우 대칭이 됩니다.
혹시 궁금해서 플립 버티컬 눌러보시면요, 상하 대칭이 이루어질 거예요. 해서 그림이 이미지 완료되었으면은 엔터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지시된 사항을 볼게요. 자, 5번에서의 상급 더하기 3번에서의 토끼를 선택해서 레이어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놀이터 레이어 위에 복사를 했죠? 그러면 우리 상태 한번 볼까요? 놀이터 레이어 위에 복사했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지시된 사항을 보니까 나온 것은 뭘까요? 레이어의 이름을 토끼로 변경합니다. 해보시죠. 자, 여기에 복사했던 이 토끼 레이어를 글자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어서 한글로 토끼 엔터. 변경된 모습 보시고요. 다음 여러분들 7번에 보시면 토끼 이미지의 크기와 이미지를 조절합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요? 컨트롤 T 눌러서 바꾸셨어요. 8번에 갑니다. 토끼 이미지의 다음과 같은 레이어 스타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앞으로 많이 쓸 기능이에요. 레이어 스타일 뭐냐면 현재 우리 생성된 레이어의 모양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 모양에는요, 아래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드롭 섀도우입니다 해서 등등등 나온 것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토끼 레이어가 선택됐나요? 얘를요, 마우스 우클릭 해보세요. 토끼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하면 가장 첫 번째 메뉴에 블렌딩 옵션이라는 메뉴를 볼 수 있어요.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시면요,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창이 보일 거고요. 이 스타일에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모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냐고요? 자, 베벨 앤 엠보스. 베벨 앤 엠보스 뭐냐면 입체감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여기에 체크박스 말고요, 이 글자를 클릭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토끼를 보세요. 토끼 보시면요, 뭐가 좀 지정되어 있는데,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스타일 보이잖아요. 있죠? 스타일을요 눌러서 엠보스라고 선택해 보세요. 엠보스 한다 보시면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입체감으로 튀어나온 모양 있잖아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식당 가시면요, 냅킨 있지 않습니까? 냅킨. 일반 티슈는 평평하죠. 냅킨은 오돌도돌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엠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입체감을 주기 위한 겁니다. 다시 베벨 앤 엠보스에 체크를 빼주세요. 체크를 빼주세요. 다음 스트로크의 글자, 여러분 선택은 글자이고요, 해제는 책상제를 누르시는 거예요. 스트로크의 글자를 클릭해 보세요. 뭐 나왔나요? 테두리가 생성됐죠. 스트로크는 외곽선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다시 체크 빼주시고요. 이너 섀도우를 클릭해 보세요. 이게 말뜻이 뭡니까? 이너 섀도우 말뜻이 뭐죠? 이너, 안쪽에 섀도우, 그림자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 안쪽에 그림자가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크 빼시고요. 아래에 아래 두 번째입니다. 아래 두 번째 아우터 글로우를 눌러보세요. 이게 뭐냐면 후광이에요. 내 이미지 바깥쪽에 광선의 형태를 주는 건데요. 주로 언제 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왜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그림 보면요, 뒤에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명 후광이라고 하죠. 이런 효과를 쓸 때 쓰는 게 바로 아우터 글로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이미지 바깥쪽에 빛나는 형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체크 빼주시고요. 아래에 문제 말했던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 보세요. 하니까 뭐 나왔죠? 그림자가 나오죠. 자, 이 그림자인 상태에서 여기 보세요. 오퍼시티라는 것이 나와 있나요? 있죠? 오퍼시티는요, 우리말로 하면은 투명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바를 왼쪽으로 좀 왔다 갔다 해보세요. 투명도가 흐려진다, 어두워진다 있을 거예요. 그림자 효과에서입니다. 다음 앵글 보이시나요? 두 번째 앵글. 이 앵글은 뭐냐면 그림자의 각도입니다.
이 앵글이 막대기 보이시잖아요. 막대기를